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죽음의 참호전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과 달리 이곳 세네갈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죠. 갑작스레 들이닥친 그들은 젊은 남자들을 모두 잡아갑니다. 바카리의 아들 티에르노도 순식간에 잡혀갔죠. 바카리는 아들이 잡혀간 곳에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던 프랑스가 식민지 사람들을 강제징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카리 역시 자의반 타의반 프랑스군에 입대하게 되죠. Bravo soldat, je te félicite pour ton courage et ton entrain à venir défendre maman patrie. 처음엔 아들과 함께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헌병에게 걸리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유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유럽에서 처음 마주한 건 병사들의 시체 더미와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병사들이었죠. 그들 모두 낯선 땅의 조국을 지키러 온 아프리카 식민지 병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바카리는 아들 티에르노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같은 부족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바카리는 수소문 끝에 아들을 최전방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티에르노에게 낯선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티에르노를 두들겨 패더니 갖고 있던 모든 걸 뺏어갑니다. 취사병으로 가기 위한 돈도 모두 뺏겼죠. 그렇게 두 부자는 최전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Vous allez contribuer à cette éclatante victoire. Après cette bataille, vous ne serez plus des indigènes. 이곳이 바로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 하나로 알려진 베르댕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뒤엉키고 사방에서 포가 쏟아집니다. 결국 티에르노의 친구는 전장 한가운데서 전사하게 되죠. 그렇게 정신없었던 첫 번째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들을 빼내야 됩니다. 하지만 취사병 자리를 약속했던 무하마드가 죽었다고 하죠. 한편 백인 중위가 티에르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티에르노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상병으로 진급도 시켜주죠.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고향에선 아버지 말만 듣는 코올릭이었지만 여기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마치 무언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탈출의 기회로 보지만 정작 티에르노는 출세의 기회로 봅니다. 아버지는 며칠 새 아들과 멀어진 느낌을 받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싫죠. 사실 아버지 입장에선 어이가 없습니다. 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사지로 들어왔는데 정작 아들은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나갈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죠. 백인 중위는 이런 티에르노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무언가 된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죠. 티에르노는 점점 더 빠져듭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작전 한가운데 투입되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하사까지 빠르게 승진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아닌 프랑스에서의 인생 계획을 세우죠. 한편 아버지는 그럼에도 여전히 탈출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는 모든 탈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탈출에 필요한 돈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돈을 뺏은 병사들의 숙소를 텁니다. 그들이 먼저 뺏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돈은 충분히 마련했고 이제 내일이면 탈출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Arjen, Juan Nogat.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간신히 설득하죠. 그들은 시체 더미에 숨어 부대를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들은 중도 하차했고 Altowen? 결국 아버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기로 하죠. Ja, Hankati. Abul Jam.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 아버지는 부대에 도착했고 아들이 투입되는 죽음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Tano, deuxième échelle. 독일군의 기관총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죠. 아버지는 이번에도 아들을 빼오는 데 성공했지만 안타깝게 이번에도 함께 돌아가지 못하죠. 이대로 있으면 독일군에게 죽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죠. 그렇게 지옥같은 전투가 종료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역시 끝나갔고 티에르노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프랑스가 아닌 고향 세네갈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파더 앤 솔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집된 세네갈 부자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당시 프랑스는 20만 명의 세네갈 사람들을 강제 징집했고 그 결과 무려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엔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못했죠. 영화 속 아버지와 아들은 초반부를 제외하곤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빼낼 생각밖에 없죠. 하지만 아들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처음 전투에 투입됐을 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인 중에 눈에 들고 난 뒤부턴 남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티에르노가 중에 눈에 들 수 있었던 건 언어 덕분입니다.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프랑스군과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티에르노는 2등병에서 상병으로 그리고 상병에서 하사까지 초고속 진급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아들의 행동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출세에 눈이 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프랑스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은 언어입니다.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무조건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반면 프랑스 군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티에르노는 점차 시민권과 연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의 삶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전쟁이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었고 아버지와 타령하던 중 다시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돌아가겠다는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왔지만 말이죠. 이처럼 영화는 같은 곳에서 나고 자란 두 남자가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비록 전투 장면 자체는 비중이 적은 전쟁 영화지만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